자, 안녕하십니까. 마이스타나 컨벤션 경영능에 오늘은 다룰 주제가 뭐냐면 컨벤션 산업입니다. 우리 컨벤션 산업을 오늘 다룰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이스 산업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핵심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오늘 좀 다뤄보면서 컨벤션 센터 뭐 이런 것도 점진 체크를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이 컨벤션에 대해서 약 한 달여간에 걸쳐서 기획이라든가 유치, 어떤 마케팅 이쪽으로 같이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컨벤션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개념을 잡는 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컨벤션의 정확한 정의를 좀 내리는 걸 한번 알아보면서 컨벤션의 어떤 구성 요소들, 그 컨벤션의 수요와 그 컨벤션 산업의 어떤 효과, 그러면 이제 그 컨벤션 산업에서 가장 주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설의 기능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시 컨벤션 기획서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거 자료를 올려놨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더불어서 전시 컨벤션 기획종합업체, 기획업체, PCO라고 그럽니다.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저에서 해가지고 PCO 업체에 대해서 우리 그 홍보 영상, 여러분들이 저번에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고 PCO라든가 왜 이 과목이 필요하다라는 건가, 국가에서는 왜 저기 한 거야. 근데 그러한 것들은 많이 들어서 좀 조금씩 아는 것 같은데 과연 가서 하는 일이 무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뛰어들 수 있는 업체이 PCO예요. PCO,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저. 전문적인 어떤 그 기획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이제 홍보 영상 같은 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앞길에 여러분들 그 취업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PCO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PCO 업체를 보려고 그러다가 묘하게 PCO 행사들을 우리가 여행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서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여행사를 좀 더 발전시킨 거고요. 이쪽에 전문적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업체들, 여러분들이 외국어와 사람 만남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돌아다니는 우리 속된 표현으로 역마살 같은 끼가 있죠. 그런 것이 있다라면 충분히 저는 추천해 볼 만한 직업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따 뵙겠습니다. 잘 모르는데요. 아니요, 들은 적 없습니다. 아니요, 뭘 들어봤는데.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PC No, I don't. 기구나 조직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PC 딱 떠오르는 게 컴퓨터가 딱 생각났어요. 시사 용어 같아요. 환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컴퓨터. PCO? 뭔가 평화로운? 경제 용어 같은. 뭐 조직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산소, 이산화탄소. PC. 글쎄요. PCO는 우리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심지어는 유치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산업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컨벤션 산업은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습니다. 수요자라 하면 각종 협회나 학회라든지 또는 공공기관들이 있고, 또 공급자라 하면 각종 서비스를 공급하는 오디오, 비디오나 렌탈 업체나 또 심지어는 베뉴들도 있는데요. 그런 컨벤션에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을 해서 새로운 컨벤션을 창출하고 또 그 유치된 또는 창출된 컨벤션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그 참가자한테 전체적인 만족도를 제공하는 그런 업종을 우리가 PCO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한 300개 정도 되는 그런 PCO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컨벤션 산업에서 다른 어떤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어떤 그 종사자보다도 PCO 역할이 대단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마이스 산업의 미래 성장 중심에 PCO가 있으며 PCO 분들의 글로벌 활약은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 발전의 추진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이스 산업은 창조형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범정부적으로 콘텐츠 산업이나 관광 산업, 그중에서 특히 마이스 산업, 그리고 게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 산업들을 창조형 서비스 산업으로 묶어서 범정부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또 청년 여러분들께서 PCO에 대한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있고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시라고 봅니다. 첫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PCO 시장 커집니다. 왜 커지냐면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모임은 더 많아지게 되고 그 모임을 더 잘 가꾸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을 요구하게 돼 있고 그 전문가가 PCO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확대는 당연하고 그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면 또 시장은 젊은 사람들을 그 속에서 들어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쪽에 갈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아끼되 참을 수 있는 5년, 10년간은 이 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단계라고 스스로에게 시간의 어떤 제한성을 좀 부여하지 말고 유연성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어떤 능력이 독립적이라고 했을 때는 더 큰 꿈을 디자이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PCO의 역군 또는 우리 컨벤션 산업의 역군으로서의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고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PCO의 핵심 역량은 호기심하고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컨벤션 산업은 지식 산업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지식을 교환하는 가장 좋은 툴 중에 하나가 컨벤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호기심을 갖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이 이 분야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PCO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크리에이티브하게 전 세계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성과 창의력이 많은 분들이 PCO 분야에 많이 입문하시면 국내 PCO 업계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PCO는 여러분의 미래 가치를 키워가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열정과 패기, 그리고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소중한 미래 가치를 키워나가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PCO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 PCO란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갔을 때 그 성취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힘든 과정은 커피의 쌉쌀함과 비슷하지만 행사 마무리될 때쯤 느끼는 그 묘한 감정이나 전율은 커피의 달콤함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번 그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그 커피의 달콤함에 중독되어 찾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PCO는 커피 같아요. 변비 탈출이다? 일단 시작이 되면 집중해야 한다. 0.01초라도 딴 곳에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중반쯤 왔다고 해서 또다시 고삐를 늦춰서도 안 된다. 끝을 볼 때까지 돌격 앞으로다. 그리고 끝이 났을 때 그 성취감과 만족감이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인생에서 이런 짜릿한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는 이 직업 PCO. 재밌지 않을까요? 때로는 종갓집 맏며느리처럼 참가자들을 맞이하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CSI처럼 치밀하게 현장을 계획해야 됩니다. 다양한 모습을 발전시키면서 타인과 나눌 수 있는 PCO는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바이킹도 있고 그다음에 뭐 회전목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타면 참 그냥 편안하게 즐거운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좀 두려움이 생기고 모든 행사들이 다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타고 나오면 즐거움이 생기고 이렇게 흥미진진한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놀이동산에서 나왔을 때 나에게 어떤 사진첩 같은 하나의 좋은 추억거리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희망을 갖고 뿌듯함과 또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일이 아마 저에게 PCO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PCO란 이 스마트폰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있어서 이 스마트폰은 전화기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카메라, 계산기,
때로는 웹브라우저의 역할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PCO도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스마트폰과 같이 국제회의 기획이라는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관광, 전시, 이벤트, 때로는 국위 선양까지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의 스마트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모다. 왜냐면요, 행사를 준비할 때는 상고의 고통과 맞먹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이번 행사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번 행사가 끝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행사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 행사가 잘 마무리되고 다음 행사가 시작되는 즈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까먹고 다음 행사를 신나고 기쁘게 준비를 해서 저는 PCO는 산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PCO 역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고요. 진정한 와인이 깊은 맛과 풍미를 지니게 되듯 PCO 역시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Oh, it's a wonderful job, at least my job. But I think it's very challenging, but it is also very rewarding. You can meet a lot of very interesting people and do a lot of interesting things. I recommend looking into it.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각오를 또 다지기 때문에 매번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들어서 흥미롭고 설레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PCO란 싱그러운 봄 같아요. 자, 컨벤션 산업. 여러분들 이제 저기입니다. 컨벤션 산업의 어디 정의 한번 내려볼까요? 컨벤션 산업은 뭐예요? 응? 컨벤션 산업이란 뭘까? 응? 파급 효과가 아주 큰 종합 산업입니다. 종합 산업. 종합 산업이라고 하는 뜻은 말 그대로 종합이에요. 다양한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효과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외에 개최하는 순수한 그것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게 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 산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관광, 레저, 숙박, 유흥, 식음료, 교통, 통신, 관련 산업까지. 여기에 통역, 번역, 이런 것까지 통번역까지 아주 관련이 있는 아주 관계가 상당히 깊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 센터는 이 전시나 국제회의, 관광, 이벤트까지 전부 다 일체 다 포함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지식 기반 산업의 핵심 기업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국가에서 인정을 했었다 그랬죠? 성장 동력이라고. 이 성장 동력. 그래서 국가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컨벤션은 매년 10,000에서 11,000건 내외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꾸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이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많이 유치를 해오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21세기와 정부와 시대에 더불어서 컨벤션 센터는 이 컨벤션 산업은 또한 새로운 지역, 데스티네이션의 매니지먼트의 한 방법으로서도 많이 이용이 된다. 즉 홍보 역할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국가, 도시, 이미지를 갖다가 제고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아주 적절히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컨벤션은 그럼 어원은 도대체 어디냐? 컨벤은 함께 와서 모이고 참가하다는 의미를 뜻해요. 그러니까 회의나 모임을 위해서 함께 와서 모이고 참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컨벤이다. 그래서 컴이 그렇잖아요. 투게더란 뜻이고 베니어가 to come 오다. 와서 모이서 오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 와서 모이고 참가하다는 의미가 어원이다 정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벤션이 도대체 정확하게 뭐냐? 국제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사람을 중심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거예요. 정보를 교류. 지식이나 정보 등을 교류하는 모임. 그 다음에 회합의 장을 갖춘 각종 이벤트 전시를 포함하는 모임. 그냥 모임이에요.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컨벤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벤션 시장은 사내 시장 구성 요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최하는 사람,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 다음에 회의의 참석자, 다음에 개최지 등이 3대 주요 인자입니다. 일단 회의 주최자가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유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회의 주최자를 확실하게 휘어잡아야겠죠. 그래서 꾸준한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 다트가 회의 주최자입니다. 어쨌든 컨벤션 시장은 회의 주최자, 그다음에 회의 참석자, 그다음에 개최지 이 세 가지가 주요 인자다. 컨벤션 시장보다 주최자, 회의 참석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개최지 이가 상당히 중요한 인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컨벤션 시장은 그러고면서 점점 하다가 발전해 나가면서 추가가 되는 게 전시를 갖다 추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컨벤션 센터라는 말 표현보다 이런 말들도 많이 써요. 전시 컨벤션 이런 말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시도 같이 항상 동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미국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어소시에이션 이그제큐티브 미국 협단체 경영자 협회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통계에 의하면은 회의가 34%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전시회를 병행해서 하고 있더라. 등록비 다음으로 또 이러한 전시가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나중에 이제 그 컨벤션 센터의 그 수입원을 나중에 이야기할 때도 있을 텐데, 일단은 등록비 다음으로써 이 컨벤션 센터의 가장 그 컨벤션 산업의 그 주최자가 수입은 뭐냐면 등록비예요. 등록비가 비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등록비 다음으로써 이 전시 사업이 또한 많은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CVB라고 최초는 어디서 생겼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처음 만들었죠. CV라고 만들어졌다가 비지터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면서부터 CVB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컨벤션, 여기서 있죠. 컨벤션 및 방문객 뷰로, 우리 컨벤션 뷰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영어로는 컨벤션 뷰로. 이 비지터란 말은 따로 특별히 하진 않지만 표기할 때는 비지터란 말을 표기가 꼭 들어간다. 이 컨벤션 시장에서 가장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 CVB가 주로 뭐 한다? 마케팅을 벌리고 있거든요. 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최 장소, 즉 목적지, 개최지의 모든 것을 마케팅하는 전담 기구가 CVB다. 왜냐 주최직 사무국에서는 이거 하기가 좀 힘들거든, 주최하기가. 근데 그걸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벌려서 사람을 모아오고 뭐 이런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CVB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이제 그래서 컨벤션이란 도대체 뭐냐? 회의다, 모임이다, 사람들이 모인다, 정보를 교류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컨벤션이라고 했고, 단 그게 국제적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게 두 가지 형태가 좀 큰 테두리가 있는데요. 이 광해 컨벤션을 볼 때 유럽식의 메세라 그럽니다. 이거 이제 독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견본시 위주예요. 이게 그래서 독일이 이번 주에 마지막 시간에 아마 나올 텐데, 독일이 전시 컨벤션 센터가 제일 크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독보적으로 크다. 거기서 제일 큰 건 우리 킨텍스의 4배 많았다. 킨텍스가 우리나라 제일 크거든요. 그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그거의 4배 많은 게 독일에 있다. 최근 들어서 중국도 이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광주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하는데, 그것은 독일의 거보다 반 정도 수준이다. 중국이 그걸 이제 따라잡기 너무한 거죠. 어찌 됐건 유럽은 이렇게 견본시, 전시에 그런 거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고, 미국은 모임 자체, 집회죠. 기업이나 협회, 단체, 집회나 연체들 이런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즉 컨벤션의 유형을 크게 이거 어떤 유형으로 나눈다는 건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을 보게 되면 유럽은 메세 형식, 즉 전시장이 조금 중심이 되는, 디스플레이가 중심이 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 하면, 미국식은 회의, 모임제를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러나 현대의 모든 컨벤션 이걸 다 포함을 한다. 컨퍼런스, 콩그레스들 갖다 학회, 대회, 집회, 회의 다 컨벤션이다. 그다음에 여기 기업 세미나, 심포니즘 같은 발표회, 강습회, 연수회도 컨벤션이다. 그다음에 전시 종류, 이그지비션, 익스포지션, 박람회, 트레이드 쇼, 트레이드 페어, 스포츠 이벤트,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것도 전부 다 컨벤션이다. 그다음에 영화제, 미술제, 음악제, 패션쇼 같은 예술 문화에 관련된 것도 다 포함을 한다. 즉 컨벤션이 포함한다라는 것은 광의적으로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종합산업이다. 그것도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종합산업이다. 이것이 컨벤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근데 이 컨벤션 산업의 개념을 통계를 내야 되잖아요.
통계를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유치를 했나,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했나, 뭐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보려니까 나름 정한 그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국제 회의다 아니다. 그런데 컨벤션 중에 UI에서 잠깐만요. UI에 가서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 UI에서 정한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니언이에요. 유니언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유니언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유니언 어브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이게 협회 단체 이런 거잖아요. 국제적인 협회 단체의 동맹이라 해야 되나? 연합이라 해야 되나? 이런 의미의 뜻이 UIA입니다. 그래서 UIA에서 정한 기준이 가장 통용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협회별로는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우도 국제회의 육성산업의 법률에 따른 관광공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광공사는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러프하게 딱딱하지 않고 빡빡하지 않고 좀 러프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른 국제회의 분류를 한번 볼게요. 그 개념을 잡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UIA,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유니언 오브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 국제협회 연합입니다. 유니언 연합이라고 했죠. 연맹, 국제협회, 그 협회, 그런 학회, 협회, 그런 협회 연합에서 하기를 정의를 내립니다.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했더니 국제기구 본부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일 경우, 그러니까 본부가 국제기구 본부입니다. 그럴 때 참가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된다. 이런 국제회의라고 본 거예요. 근데 국제회의가 소속된 국제기구 본부가 아니라 소속된 국내 지부가 주최하는 회의일 경우, 국내 회의일 경우 전체 참가자 수 300명 이상, 외국인은 40% 이상이 차지해야 되고 참가객 수는 5개국 이상이어야 되고 회의 기간은 3일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부가 할 때는 국제기구 본부가 할 때는 그냥 50명만 참여하면 돼요. 어차피 국제기구니까 각 나라에서 한두 명씩 오겠죠. 뭐 많으면 두세 명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만 딱 정리를 해놨지만 그 국내 지부가 각 나라의 그 지부가 그 주최하는 그 회의일 경우에는 300명 이상 40% 외국인이 있어야 되고 5개국 이상이어야 되고 3일 이상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서는 이제 내리는 그것 자체가 뭐냐면 또 하나는 이제 국제 콩그레스 컨벤션 협회가 있습니다. ICCA입니다. 이거는 ICCA 인터내셔널 콩그레스 컨벤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좀 빡빡합니다. 빡빡하다는 의미는 좀 기준이 강화된다. 전체 참가자 수가 50명 이상, 국제협회 단체가 주최하는 회의일 경우 전체 참가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된다. 정기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3개국 이상이 순환되어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열린다. 항상 50명. 요거만이 국제회의를 갖다 인정을 해준다. ICCA 국제 콩그레스 컨벤션 협회입니다. 그 다음서 이제 대한민국 관광공사입니다. 국제기구 본부에서 할 때는 외국인 참가객 수가 10명이면 돼요. 그리고 회의 기간은 1일 이상이면 된다. 좀 되게 러프하죠. 국내 단체에서 주관할 경우에는 똑같다. 크게 차이 없다. 그냥 관광공사는 다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여기서는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 1996년에 제정된 이거죠.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을 다 포함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국제회의라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첫째,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단체가 회의를 주최할 경우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렇게 국제기구나 거기에 가입한 단체, 국제기구 본부라든가 국제기구에 가입한 단체가 회의를 할 경우에는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필요하다.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 그 중에 외국인이 100명 이상. 그래서 3일 이상 회의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컨벤션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회의 참가자가 15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면 된다. 단 회의는 2일 이상 진행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 국제회의라고. 물론 이건 우리나라 외국가 전체적인 통계를 낼 때는 UIA를 갖고선 통계를 많이 내고요. 그걸 비교하면서 또 ICCA 인터내셔널 콩그레스 컨벤션 어소시에이션, 이건 유니언 오브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이 두 가지가 내는 통계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정한 건 관계없이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국제회의 연합 UIA에서 내렸던데 정부협회 회의, 정부협회. 요거는 이때 본부에서 하는 거죠. 본부에서 하게 진행할 경우 50명 이상이면 된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그러나 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국내 지부가 할 때 본부의 그 국제 기구의 국내 지사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300명 이상이 전시회를 동반한다. 외국인이 40% 이상이 되고 5개국 이상 3일 이상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콩쿠르 ICCA라 했죠. 협회에 가서 5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건 본사가 할게요. 3개국 이상 정기적인 개최가 있어야 된다. 이 정기적인 개최와 3개국 이상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일회성 국제회의는 국제회의라고 인정을 안 해준다. 얘그 통계에서 빼버려요. 여기에만 맞는 것만 통계를 집어넣으시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10명 이상만 들어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편안하게. 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는 오히려 이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